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뒤늦게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은 한석이 늘어 총 14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인구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총 3명을 선출하고 또 연수구와 계양구는 경계가 조정됩니다. 인천 선거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막판 여야 합의로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천은 13석에서 14석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선거구가 갑을 2개 선거구에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재편된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구 갑은 가정동과 성남동, 가자동, 신현 원창동 등 원도심과 함께 청라 1, 2동에 포함됐습니다. 서구의 선거구에는 검암 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 대곡동 등과 함께 청라 3동이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선 3개 선거구로 쪼개집니다. 서구갑은 청라 1, 2동에 빠진 가정동과 성남동, 가자동, 신현 원창동으로 조정되고 서구 을에는 청라 1, 2, 3동, 검암 경서동, 연희동이 포함됐습니다. 신설되는 서구 병에는 검단 신도시 위주의 검단동과 불로 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등이 포함됩니다. 서구 선거구 재편과 함께 연수구와 계양구는 경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연수구 갑은 송도 국제도시를 제외한 옥년동과 선악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이 포함되고 연수구 을은 송도 국제도시 단일 선거구로 개편됩니다. 계양구 갑은 효성 1, 2동, 계산 1, 3동, 작전 1, 2동으로 계양구 을은 계산 2, 4동, 작전 서운동, 계양 1, 2, 3동으로 조정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된 선거구 획정 지연, 뒤늦게나마 선거구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같은 후보가 3번째 격돌하는가 하면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적으로 만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거대 정당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구 갑은 3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당수 공천하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승현 이나대 교수를 이 지역에 공천해 내리 3번째 맞붙게 됐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을도 리턴 매치입니다. 국민의힘은 18대 총선부터 4번 연속 이 지역에 당선한 윤상현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총선에서 유인현에게 패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두 후보는 21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만큼 두 번째 대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계양구는 인천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 지역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천했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를 공천하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습니다. 출사표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현안들에 대해서 기대와 주문 그리고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갑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맞붙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선 최원식 전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계양 을에 출마해 당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석이 늘어난 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국민의힘은 박상수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서구는 현역 의원이 없는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죠. 국민의힘은 박종진 전 앵커를 공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용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부평구 갑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 14호인 노정면 전 YTN 기자를 공천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갑에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손범규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맞붙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용해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진보당과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시청과 교육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남동구. 남동구 갑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맹 의원은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고존수 전 시의원을 꺾고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해 4년 전 재선에 성공한 맹성규 후보. 국토부 차관 출신의 철도 전문가로 제2경인선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남동갑 시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실력이 다른, 실천이 다른 맹성규가 남동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성과로서 보답하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20여 년간의 아나운서 생활과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1, 2차에 걸친 경선 끝에 국민의힘 남동갑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제 전략, 무기는 열심입니다. 상대 후보보다 몇 배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당선이 되면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긴다고 봅니다. 예. 진보당에선 용해랑 전 남동구 의원이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출신인 용 예비 후보는 돌봄 서비스 개선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인천 진보당의 유일한 총선 후보로 정치개혁을 위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에 맞서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꼭 만들어내겠다 이런 결심이고요. 남동갑 유권자의 마음을 뜻을 모아서 선명한 야당, 진보당이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진보당 용해랑 가장 선두에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현재는 3명의 예비 후보가 뛰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선거연대를 진행함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진보당 용해랑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경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안영근 전 의원과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장석현 전 구청장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을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출신과 언론인 출신 예비 후보의 경선이 치러집니다.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본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남동구. 특히 무주공산이 된 남동을 선거구는 경선부터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 경선을 선택했습니다. 인재영입 13호인 이훈기 전 OBS 정책국장이 이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천 지역 언론인 출신인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신문과 방송 기자로 기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며 성역 없이 기사를 써왔습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함께 경선 후보에 오른 배태준 변호사는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훈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배 예비 후보는 돈봉투 정치를 청산하고 당의 최종 승리를 위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태준을 던져 이훈기 예비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서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경선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배 예비 후보의 경선 포기로 민주당 남동구 지역은 2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병래 전 시의원은 경선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만큼 지역의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우리 구민과 또 당원들과 함께 해왔고 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병래가 바로 본선 그 필승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신재경 후보가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 인천시민회의가 이 지역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동을 선거구의 최종 대진표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4일 이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인 인스파이어가 들어섰는데요. 호텔과 아레나 시설에 이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4단계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초대형 LED로 꾸민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LED 샹들리에가 설치된 초대형 원형홀 로툰다도 인스파이어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객실 1,275개를 갖춘 5성급 호텔과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인 인스파이어가 정식 개장을 알리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Our mission has always been to push the boundaries of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and with Mohegan Inspire, we are setting a new benchmark.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자로 인스파이어를 선정했고 인스파이어는 8년 만에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1단계 사업에만 2조 1천억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4단계까지 총 6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규모는 436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복합 리조트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첫 진출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1년간의 도전을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인바운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는 이달 중에 인스파이어 몰을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디스커버리 파크, 국내 최대 규모의 실감 콘텐츠 전시관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전국의 경실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전국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힘주어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허용해 주면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도 같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 의사 면허의 독점권을 다시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곁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켰대야 비로소 의사라 칭할 수 있다. 본분을 잊은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의료 대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국민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 취약 지역의 걱정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그리고 전남과 함께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익만 따라서 이러한 필수 진료와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실련은 진료 거부 등의 집단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의사한테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복귀하라.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에서도 점차 사라지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이 수도권은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 개교한 지 40년이 넘은 이 학교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중학교와 통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학급수가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최소 학급수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근에 위치한 남중과 여중의 학급수가 향후 각각 12학급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최소 단위 학급이 된다는 거는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은 교육 환경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학교가 서로 인접해 있는 단성 학교이기 때문에 두 개가 통합을 해서 그 공학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서로 뭐 이렇게 그 통합 여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에서도 점차 문을 닫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폐교한 학교 수는 인천 2곳, 서울 1곳, 경기 1곳 등 4곳으로 모두 초등학교였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기와 인천 지역 학교 9곳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방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에 인천 지역에 개교 예정인 학교만 90곳입니다. 전문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일정 규모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입장에선 통합을 지향을 하는데요. 근데 통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통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익과 손해를 산정했을 때 이익이 더 클 때 가급적 그 통합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약 714만 명인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오는 2035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미추홀구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인천시 의회는 이 긴급 생계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인천.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 피해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세대는 약 3,000세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인천시 의회에서는 인천시의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가 피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의 집행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편성한 예산은 63억 원. 피해자들의 이사비와 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집행률은 2% 수준입니다. 지원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집행액은 그에 못 미치는 1,200만 원, 1,200, 1,000만 원, 5,700 이 정도의 집행액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주택의 경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택을 떠나지 않고 있게 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어려웠던.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 지원 대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건데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제안했던 것처럼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유정복 시장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그리고 타시도와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올해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예산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월세,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지원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